드디어 여야가 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특활비 문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오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 대검찰청을 찾아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특수활동비,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수사도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8억 원 정도, 반올림해서 8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법무부의 이 특활비 자료는 너무 부실해서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를 전용하지 않았다는 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추가로 세밀한 검증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유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특활비 검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쨌든 잘 됐습니다. 자, 애당초 이 시작은 추미애 장관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부상되고 있다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이 특수활동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이 특활비를 개인 정치자금처럼 쓸 우려가 있다고 비판을 했고 추미애 장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감찰하라고 대검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국회 법사위원들의 대검찰청 법무부 특활비 점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말임이 들통났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으로도 심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검사들이 고충이 많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이 검찰청 중에서는 가져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의 특활비는 문무일 검찰총장 때에 비해서 확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 남부지검이 상대적으로 많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두 군데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아간 사실이 오늘 여야 의원들의 검증에서 드러났습니다. 추미애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국회에서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정치적으로 추미애 장관 큰일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도읍 의원 같은 사람은 청와대 특활비도 감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만큼 오늘 특활비 이 감찰에서 민주당은 낭패를 받고 국민의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에러를 겪는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말짱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특활비 논란, 오늘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통해서 문서를 검증한 결과 추미애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자, 또 이날 검증을 통해서 법무부가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의 10%를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만 7억 5,900만 원을 특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억입니다. 반올림하면. 자, 이 8억의 특활비를 왜 썼을까요? 수사 기능도 없는 검찰국이 어디에 썼을까요? 지금 그런 자료가 오늘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개인 특활비 유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 했고 윤 총장도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날 검증에 나섰던 여야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대검과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용에 대해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추미애 장관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아니, 수사도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8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에 16% 가장 많은 돈이 배정됐는데도 추미애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이성윤,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미워서 마치 특활비를 주지 않은 것처럼 오도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자, 당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들, 지금 윤석열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추미애 사람들입니다. 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친한 사람들은 다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좌천시키고 유배시키고.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런 주장은 윤석열을 망신주기 위한 그런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특히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에러를 겪는다고 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쨌든 오늘 추미애 장관은 개망신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증에 나선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김도읍 의원은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전체 특활비에서 16% 정도가, 무려 16% 정도가 서울중앙지검에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검이 배정받은 특활비의 일부를 법무부가 지급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조차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 중 10% 정도를 법무부 몫으로 주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 야당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법무부가 다시 가져가는 것은 편법 사유라며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을 김도읍 의원은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나 정보 수집을 전혀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올해 쓴 특활비가 7억 5,900만 원이었다. 그런데도 상세 내역은 확인이 안 된다. 어디서 쓸까요? 법무부 일부 부서가 기본경비를 특활비로 쓴 것이 확인됐다. 법무부 차관도 잘못을 인정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가 걸린 것 같습니다. 법무부 특활비. 원래 이 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대공 무슨 뭐 수사, 정보 이런 업무에 영수증 없이 그냥 쓰는 돈입니다. 공개하면 곤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수사도 하지 않고 정보 수집과도 관련이 없는 이 법무부 검찰국이 이렇게 7억 5,900만 원에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법무부 차관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야당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단단히 추궁해야 합니다. 자, 이 김진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른 데서 나오는 특활비가 있으니 어색해서 안 쓴 것 같아. 아마도 이 김진애 의원의 말은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특활비가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 땡겨선 이 10% 땡겨선 돈 안 써도 충분히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짐작됩니다. 반면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없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안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돌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여당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혜련 의원, 지금 제출한 자료로는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윤 총장이 개인용으로 쓴 특활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총장 뭐 정치자금 썼느니 무슨 대권 후보로서 뭐 언론 사주 만나고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무튼 추가로 이것도 더 확보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은 1원도 자기는 안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항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정치자금,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깨갱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의 자료는 충실했다. 특활비를 쓸 때는 지출 원인 행위라는 근거를 남기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대검이 제출한 자료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자료가 부실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애 의원조차도 특활비라는 게 많이 줄기는 했는데 더 줄이려면 어떤 근거로 줄일 건지 토론이 필요하다. 법무부와 검찰도 자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국회법 진청 법무연수원 본원을 방문해서 14명의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강연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 3일의 강연의 연장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추상 같은 윤석열의 의지가 읽히는 아주 인상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미친 강연, 미친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또 추미애 장관 상당히 격앙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같은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한 강연에서 프랑스 혁명을 언급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 저거 신경 쓰지 마. 오직 국민만 보고 수사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시즌2입니다. 윤석열의 강연 시즌2. 자, 윤석열은 예정된 강연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추미애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검사라면 해야 할 일을 지시했을 뿐인데 윤석열이 입을 열면 나라가 뒤집힙니다. 지난 3일 강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 포부로 다뤘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는 건지 계속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추미애 윤석열의 이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3일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 민주당 의원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특수활동비를 마치 윤석열의 대선 자금인 것처럼 부풀려서 윤석열의 특수활동비를 감찰하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를 내리는 웃지 못할 총극이 빚어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자,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특활비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수사와 정보에 써야 될 이 돈을 장관실과 검찰국 등에서 근거 없이 쓰고 있지는 않다는 의혹들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액수도 10억 내지 20억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은 되치기 당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린 윤석열의 강연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방금 전 윤석열 총장이 법무연수원에서 한 강연의 골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윤석열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이 들으면 깜짝 놀랄 개혁의 방향 역시 공정 그리고 국민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식 검찰개혁은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70분 동안 차장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찾은 이 법무연수원 주변에는 이 플랜카드 현수막이 걸리고 화환이 놓여졌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응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신여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거꾸로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공정한 기회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라든지 또 얼마 전 대전지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이 원전 관련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정한 검찰은 이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조작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은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무서운 겁니다. 자, 지금 유재수 사건 이런 것들은 이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은 기소한 게 지난 1월인데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국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자,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이 발언을 통해서 한겨레신문은 윤석열의 대관식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인상이 강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김도읍 의원이 이 퇴임 후에 뭐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물어보니까 정치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 또는 극도의 적대감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김태형 원내대표 모두 다 입만 열면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이낙연은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덜테한 플레이가 아닌가 의심을 받습니다. 오늘도 윤석열은 공자린 말씀을 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민주당, 국민의힘 말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윤석열의 이 발언은 또 추미애, 문재인, 이낙연 자극을 줄 겁니다. 자,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윤석열을 물고 뜯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3일 윤석열 총장의 이 강령과 연장성산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자,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국민의 검찰은 국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의 국민검찰 시즌2가 왔습니다. 신임 차장검사들도 아마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 국정감사 발언 등을 통해서 지금 검사들은 극도로 추미애 장관의 비판적인 여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 프로스에 일단 현역 검사들 400명 가까운 숫자가 추미애를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헌정사상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실망했던 많은 검사들이 참고 말도 못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실망했던 검사들이 국정감사 때의 윤석열 발언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급격하게 검찰의 힘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강연을 2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좌천을 당했습니다. 추미애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차장검사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식사하면서 또 폭탄주나 기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윤석열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의 강연 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김태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비판할 만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6일 만에 다시 검사들 앞에선 윤석열 여전히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활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던 2000년대 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 야당에는 저격수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무소속 의원이 되어 있는 홍준표를 비롯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지금은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변했지만 당시는 젊은 아주
어마어마한 저격수였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김문수의 활약은 돋보였습니다. 또 이재호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로가 됐지만 당시 이재호도 초선이었습니다. 초선 재선 이 무렵이었습니다. 자,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런 의원들이 젊은 의원 시절입니다.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초대선의 그런 신분으로 활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의원은 당시 감옥 갈 각오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듣고 있는 기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센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요즘은 참으로 야당의 이 젊은 저격수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말 겁이 나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었던 홍준표가 지금은 중진 원로가 됐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젊은 시절의 그 재치를 가지고 오늘 경제부총리 홍남기를 상대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마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기업들을 괴롭히고 소득 주도성당 말도 안 되는 걸 한다고 할 때는 다소 흥분한 듯이 막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셋집 구했어요. 홍준표의 그 깐죽깐죽대는 질문, 홍남기 부총리 아주 오늘 쩔쩔맸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 홍남기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홍준표의 질문은 홍남기를 아주 발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과정에 특유의 문재인 박살내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그때가 그립습니다. 젊은 의원들이 정말 핏대 높이지 않고 과감하게 장관과 대통령을 그냥 한 큐에 날려버리는 이런 저격수들. 자, 지금 사실 홍준표는 뭐 저격수라고 여러분 알겠지만 이재호와 김문수가 얼마나 맹활약을 했는지 기억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재호 의원도 참 젊을 때 똑똑했습니다. 그 뭐 쩔쩔매겠습니다. 초선 때 이미 원내대표 출마했을 만큼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황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준표는 현역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게다가 무소속 의원인데 국방위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뭐 무슨 로비를 했는지 원래 예결위원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무소속 의원들은 힘든데 어떻게 홍준표는 또 예결위원까지도 꿰차고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전세 난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 피해버렸습니다. 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에 대해서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자 홍 부총리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자, 홍 부총리는 원래 마포 전셋집에 거주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 난민 처지가 됐습니다. 이걸 꼬집은 겁니다. 자, 홍 부총리는 그러자 홍준표 의원한테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피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홍 부총리 머릿속이 아마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포 전셋집에서는 나가라고 했는데 이 경기 의왕시에 보유한 아파트 매도 문제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안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가 최근에 정리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의왕시의 아파트 매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뒷돈을 썼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드러나면서 홍 부총리가 참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오죽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면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전셋집 때문에 전세 난민이 되고 이 집 파는 문제, 매도 문제도 지금 이렇게 쩔쩔매느냐는 건데, 자, 홍 부총리가 이사금 명목으로 무려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거 위로금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홍준표가 질문을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자, 홍준표가 또 묻습니다. 전세 대란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전세 대란 정말 대책이 없는 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반면에 서울은 이런데 지방은 또 반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좀 속으로 불쾌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장했던 많은 일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다 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냈겠습니까? 청와대에. 그만큼 홍남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도 못하고 권력에 끌려다니면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한 셈입니다. 자, 이 홍 부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매시장은 부합세와 안정세를 그나마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불안정성을 보인다. 기존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두고 부처가 협의 중이다. 하나만 한 답변입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홍준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대해 시장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맞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기보다는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해라.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라. 왜 자꾸만 니들이 시장과 싸우려고 하느냐. 그 바람에 지금 월세, 전세 난리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습니다. 기업에 갑질하고 좌파 경제정책을 내세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희한한 이론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최근에는 공동경제 3법을 만든다고 난리라. 이렇게 부총리가 경제를 운영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 김동연 부총리가 그 좋던 자리를 왜 거부하고 나갔는지 아느냐. 쏘아붙였습니다. 아우, 시원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홍 부총리, 의원님 지금 기업 갑질 이런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과 정책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건 또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공기에 빠지면 하는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정말 정가의 보도입니다. 기업 갑질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재계는 문재인 정권에 정말 실망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또 한마디 합니다. 지난번에 사퇴하겠다고 했던 것은 홧김이가 했던 것인가?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홍 부총리, 진정성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홍 부총리도 오늘 굉장히 열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표 소동도 정말 쇼였는지 아니면 진짜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사표를 발효했다고 했는데 홍 부총리는 당시 국회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부 간에도